오늘은 정말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였지만요.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내 건강에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그 증상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매일 반복하는 수면 습관 하나가 조금씩 뇌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잠드는 시간대에 따라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건요,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바로 그 위험한 시간대에 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요, 수면 시간대 딱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이나 말하기 능력, 집중력까지 눈에 띄게 나아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논문과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약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습관을 통해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시간의 수면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시간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열쇠가 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꼭 한두 번씩 깨어나지는 않으시나요?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진 않으셨나요? 예전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혹시 그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수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자려다 보니 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날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나요? 아니면 꼭 12시를 넘겨야 잠에 드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잠을 언제 자느냐에 따라 뇌세포가 회복되기도 하고 오히려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시간이 짧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지만 지금은 밤이 되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잠드는 것도 어렵지만요. 더 큰 문제는 깊은 잠을 유지하는 뇌의 회로 역시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누워서 자는 것 같아도 자는 느낌이 들지 않고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가 자는 동안에 해야 할 청소 작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기억이 평소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뇌가 회복되지 못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무서운 건요. 단 하루 이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해도 이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 멀쩡하던 정신 상태도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 구조만 제대로 되돌려 놓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감정 조절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70대 어르신은요. 밤마다 3번 이상 깼는데 수면 시간대를 바꿨더니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던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이처럼 수면의 변화는 60대 이후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내 몸의 리듬과 환경을 조금만 조정하면 내 건강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야 뇌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시간만 잘 지켜도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되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핵심 시간대, 그리고 뇌세포가 진짜로 재정비되는 골든타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이제부터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늦게 자는 습관이 뇌 건강에 해롭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정 넘어서 잠드는 습관은 뇌에 가장 부담이 되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까지 TV를 보시고 그제야 불을 끄지만요. 사실 뇌는 밤 9시부터 회복을 시작하려는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회복 리듬을 놓치게 되면 자도 자는 느낌이 들지 않고 깊은 수면 대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밝혔는데요. 늦게 자는 사람일수록 뇌에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치매와 관련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수면 시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언제 자느냐입니다. 특히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이때 잠들면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아무리 오래 자도 머리는 개운하지 않고 감정 조절이나 말하기,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면 리듬만 다시 잡아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시간대와 실제로 뇌가 회복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언제 잠들어야 뇌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2시간만 앞당겨도 뇌의 회복 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 시간이 바로 뇌가 스스로 정비를 시작하는 회복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뇌가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간대가 잠의 질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못 자면 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잠든 시간이 단 1시간만 달라도 다음날 두뇌 기능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에 잠든 사람들은 12시에 잔 사람보다 기억력, 말하기 속도, 집중력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언제 잠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서 뇌가 밤에도 계속 깨어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땐 몸은 조금 쉴 수 있어도 감정과 정신은 전혀 회복되지 못합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을 시도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요, 몇 시간을 자도 숙면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아주 단순한 조언을 드립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더 일찍 주무셔 보세요.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 집중력, 감정 상태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맑아졌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쉰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잠드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면 방해 습관 3가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밤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해지는 경험 있으셨죠? 그 이유는 몸의 밴 습관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잠이 오는 리듬 자체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 하나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끊기고 뇌는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 방해 습관은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은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주무시기 전에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끝까지 보신 후 화면은 잠시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늦은 시간에 식사나 간식입니다. 자기 전에 과일을 먹거나 야식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위장이 소화를 시작하면 뇌는 아직 활동 중이라고 인식해 휴식 모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뇌의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에 걱정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지?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뇌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잠든 뒤에도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되죠. 이런 습관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가 편안해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방 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보시고요.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드는 시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고 환경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뇌는 다시 깊은 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기억력과 감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수면 관련 고민들을 6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은 자도 괜찮을까요? 낮잠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이 시간과 길이를 넘기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뇌가 낮과 밤을 혼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짧고 가벼운 낮잠은 오히려 뇌의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다가 자꾸 깨는데 괜찮은 건가요?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면 수면 환경이나 저녁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면제를 계속 먹어도 될까요? 짧은 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나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기보다는 잠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거나 그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야간 소변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방이 너무 춥지 않도록 온도도 조절해 주세요. 여섯째, 자꾸 같은 시간에 깨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새벽 3시쯤 계속 깨는 경우 이건 몸의 생체 리듬이 고정돼 있거나 잠들기 전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 활동량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수면 리듬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불편들이 쌓이면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수면 습관을 한 가지씩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혼자 지내며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던 74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약 먹은 걸 자꾸 잊거나 지갑 둔 자리를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조차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12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수년째 이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전문의 조언에 따라 수면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조용한 음악만 듣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막히던 느낌이 줄어들었으며 가슴속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책을 펼 수 있었고 손주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시 나 자신을 찾는 시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밤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해 늘 피곤했던 71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누우면 그날의 걱정이 계속 떠올라 두세 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수면 루틴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셨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불안한 생각은 메모지에 적어놓고 스마트폰은 아예 다른 방에 두셨습니다. 매일 마시던 저녁 커피도 끊고 밤 9시부터는 몸을 따뜻하게 덮고 조용한 음악을 틀기 시작하신 거죠. 첫날은 여전히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일이 기분 좋게 느껴졌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것도 줄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다고요. 이렇게 두 분 모두 수면이라는 작은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를 위한 시간을 단 한 번만 먼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다시 또렷해지는 기억과 조금씩 되살아나는 내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고 있던 미소도 조용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밤 지금은 쉬고 싶다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넘길지는 바로 내일 아침에 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내가 다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걸요.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이 자꾸 막히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혼자 속상하셨던 적 있으셨죠. 마음 한켠에서 혹시 나도 그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스치셨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바꾸는 열쇠 바로 오늘 밤 수면 시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 하루 단 30분만이라도 내 뇌에게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날은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와 몸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기억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머리가 맑고 가슴이 한결 편안해진 걸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회복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수면 시간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습관 하나가 기억력을 지키고 감정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가고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다르게 보내니까 낮이 달라졌고 낮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몸에 맞는 수면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방 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둘째 밤 9시에는 스마트폰은 꺼두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셋째 밤 10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심호흡을 천천히 3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넷째 새벽에 혹시 깬다고 해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려보세요. 이처럼 아주 간단한 루틴들이 당신의 뇌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하루를 더 부드럽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모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바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다시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내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또 댓글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